여러분 교과서 다 가지고 있으시죠? 자, 교과서 138, 139쪽을 피시면요. 이제 보시다시피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떻게 이제 식민지를 장악했는가. 실은 우리 교과서는요. 크게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근데 이 태평양이란 게 그 태평양 일대에 뜨문뜨문 있는 그 섬들이거든요. 근데 이 섬 지역은 우리에게 워낙 낯선 지역이고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 요 부분 적당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인 스트리트라고 해야 되나? 가장 이제 열강들이 치열하게 장악하려고 애를 쓴 지역은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지도를 가지고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지역은 역시 우리나라와 가까운 아시아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 아시아 지역 교과서 138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지도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요 라인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요까지가 아시아인 건 알죠? 여기는 이제 태평양 지역이고요. 지금 우리 교과서가 태평양하고 아시아를 합쳐놓은 지도를 제시를 했는데 요 안쪽 선에 있는 나라만 아시아예요.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 아시아 지역은 보시다시피 일단 이 많은 국가와 지역 중에서도 넘사벽으로 모든 열강들이 노릴 만한 탑2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미 진도를 나갔었던 반들은 굉장히 대답을 잘했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일단 중국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이 시기에 인구가 10억 명 돌파했거든요. 한 명당 한 개씩 물건을 사줘도 그게 얼마예요? 그렇죠? 10억 개잖아요. 엄청난 크기의 시장으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던 나라가 이 중국이고요. 심지어 이 지도 크기 보세요. 땅덩어리 크기 봐봐. 요 안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숨어 있겠습니까? 진짜 굉장한 가치를 지닌 국가예요. 이 중국은 그 어떤 나라라도 탐낼 만한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제일 먼저 출발했던 영국, 제일 먼저 중국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교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뚫려고 영국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영국 인구가 총 출동을 군대로 가도 중국을 먹기란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치, 10억 명이라니까 10억 명.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영국이 좀 침략적인 모습으로 중국에 접근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신항로 개척 그 이전부터 해서 중국과 교류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 교류를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할 수 있을까? 중국을 계속 꼬시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특히 중국을 영국이 꼭 꼬시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인들이 굉장히 미처 안달난 음료수 때문이에요. 이 미국 독립혁명하고도 관련 있는 음료수. 차입니다. 이 티가 여러분 알다시피 동양의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그 점에서 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영국은 이 차 시장 때문에라도 중국과의 교류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영국은 엄청난 양의 차 수입을 이 당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에 비해 중국이 영국한테 요구하는 물건들이 거의 없는 거야. 당장 산업혁명 직후에 영국 하면 그때 잘 팔렸던 것 중에 하나가 면제품이거든요. 방직기, 방적기 이런 거 영국이 제일 먼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계식으로 만든 면을 막 중국에게 판매하려고 하면 중국 애들은 비단 들고 와요. 야, 니네 그 면이란 게 이 비단보다 좋으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이 그 외에 다른 뭐 신기한 기계 같은 거 들고 오면 뭐 호기심에 몇 개는 사도 영국이 생각하는 만큼의 양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무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영국은 중국한테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양에 비해 수출하는 양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중국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영국은 이걸 어떻게든 역전시키기 위해서 진짜 상상도 못할 물건을 들고 오겠는데요. 그게 바로 아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편이 뭐예요?
그치, 마약이잖아, 마약. 그 양귀비라는 꽃으로 만든 마약의 일종이죠. 이게 이제 당시 중국에서는 담배 형식으로 뭐 일부에서는 진통제, 지금도 진통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이던 물건인데 이거를 영국이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근데 여러분, 이 담배 아편으로 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쵸? 마약이니까. 몽롱한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점점점 아편 중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아편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영국은 차 수입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편의 수출량을 늘리게 돼요. 영국은 그 점에서 아편에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이 어느 순간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국가 안에 아편 중독자가 어마무시하게 쌓이고 황제 본인들 중에서도 아편 중독으로 사망하는 케이스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아편 피우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뒤늦게 중국 황제가 아편 금지령을 선언합니다. 자연스럽게 영국에게도 아편 판매를 중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거부를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걸 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스스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럽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마약 장사하고 싶다고 일으킨 전쟁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영국은 처음에 이 전쟁을 할 때 이길 거라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10억 명이 있는 나라니까 아마 중국이 이걸 막아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워낙 그 당시 영국의 군사력이 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혼쭐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중국이 아편 장사 정도는 허용을 하겠지 하고 몇 안 되는 군대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군함이 3척인가? 아무튼 그렇게 많이 안 보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국 지금 지도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쵸? 거리가 멀어서 찔끔 보내는데 근데 이게 웬걸? 중국이 숭숭숭숭 뚫리는 거죠. 생각보다 중국이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당시 중국이 이제 우리가 청나라라고 배웠던 나라인데 청나라 말기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나라가 굉장히 썩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영국은 이걸 빌미로 중국의 문을 열어요. 이걸 문제 교과서 학습지에 보시면 문호개방이라고 돼 있을 건데 이걸 통해서 그동안 약간 중국이 주도해 오던 그러니까 차 수출 위주의 그러한 무역 정책을 뒤바꾸게 되고요. 이 영국이 요구하는 걸 중국이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무역 정책을 좀 더 확장시키고 교류량을 늘리고 싶은데 근데 중국이 한 번 손들어주고 나니까 그 뒤에는 또 안 받아주거든요. 열받네? 다시 전쟁하는 거예요. 2차 아편 전쟁인데 근데 영국도 이 전쟁 일으키면서 눈치가 보여요. 이미 1차 아편 전쟁 하면서 욕 오지게 들어먹거든요. 영국 내에서도 이거 좀 문제의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욕 들어먹을 수 없는 거죠. 이때 마침 나도 중국 먹고 싶어 영국 못지않게 빠르게 식민지 진출한 나라가 있었죠. 프랑스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욕을 분담하는 거죠. 프랑스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2차 아편 전쟁 영프가 손을 잡았으니 당연히 영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안 되는 군선, 몇 안 되는 병사만으로도 중국 수도 베이징이 뚫려버려요. 이걸 보고 많은 서양 국가들이 중국 완전 호구됐잖아. 중국 완전 허당이었네? 얘 뭐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없네?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영프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던 게 아편 전쟁인데 중국이 진짜 커요. 그쵸? 인구도 많고 시장으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서양 국가들이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먼저 진출하려고 먼저 침략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가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영국이 먼저 진출을 했지만 영국이 중국을 먹을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눈치 엄청 주거든요. 니 혼자 그 큰 거 다 먹게? 이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중국은 모순적이게도 크기 때문에 공격당했지만 크기 때문에 나라를 잃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강대국들이 중국에 간섭하면서 나눠 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게 교과서 138쪽 보면 그 그림으로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침략당하지만 어쨌든 나라 이름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근데 내가 중국 못지않게 또 인기 있는 나라가 있다고 했죠?